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소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방문간호사이고요. 저희 방문간호사들의 모임인 방문보건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비정규직이고 또 이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협회장을 10년간 하고 있어요. 다음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소통은 그럭저럭 되고 있지만 그 지방의 이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느낀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보건소 방문간호사 업무와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이고요. 목차로 보면은 방문건강관리사업 개요 및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력 구성과 그 인력의 문제점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이 방문간호사들의 문제점이 있는 처우와 업무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저희 협회원들한테 소통을 받아서 작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 개요 및 추진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아까 박경옥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필수 사업이 아닌 필요 사업이라 해서 모든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편적 복지로 인해 가지고 전 65세 이상의 노인을 관리하고 있지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과 건강 요구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서 정의를 보면은 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건강 문제를 스크리닝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보건소 내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건강관리를 능력을 스스로 향상시키고 자가관리를 능력이 향상되다 보면 허약 노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늦춰줘서 건강 수준을 높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을 연역을 보겠습니다. 1990년도에 도입 시기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2003년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4월에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라 해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기간제 계약직을 2천여 명을 모집하여서 시작하였습니다. 전국 사업으로 시행된 시기이고요. 간호사라는 특수직과 연속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의로 인해서 기간제 예외 직종으로 분리가 돼서 연속 고용은 되었지만 기간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이 발전되면서 2013년 굉장한 가도기를 겪게 됐죠. 지역사회 통합 건강 중진 사업이라 그래서 13개의 서비스를 한 곳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통합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기간제 예외 직종이 모두 2년제 기간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방문 사업의 만족도,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85.2점에서 79.5점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사업은 축소됐고 필수 사업에서 제외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양하게 서울시에서 찻동이라는 서비스를 시행했는데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았고 만족도도 좋았던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2018년도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통합사업에서 분리가 돼서 예산이 분리돼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자체는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그리고 동허브화 사업과 함께 발전하게 되었고 행안부 지표가 평가 지표가 추가되면서 발전을 지속하게 되었고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모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도 2020년부터 AI, IoT를 기반으로 하는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24개 지역에서 하고 있고 2021년도에는 29개 지역을 더 추가하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이 변화가 된 것은 그 배경이 있는데요. 서울시 시범보건소로 시작해서 공공근로 방문간호를 뽑게 됐고, 대도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진행을 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진행됐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발전을 하면서 동허브와와 찻동 사업이 같이 첨부가 되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새로운 면모를 꾀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일단 전문성을 강화하자. 그 다음에 양적 지표보다는 품질을 관리하는 지표를 개발하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을 적용한 효율화 사업을 실천해서 직접 방문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교육 체계를 개편해서 방문 건강관리 전담 인력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자. 지역사회의 건강 행태 개선 핵심 사업으로서 위상을 제고해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행태 개선에 노력하자 하는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대응 사업에 더욱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중점 조직을 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조직은 앞에 공공근로 간호사 모집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대도시 방문건강관리에서 간호사를 선정했고, 맞춤형 방문관리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간제 연속 고용으로 2,000명이 채용이 돼서 사업을 이어왔고요.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진행되면서 2년제 기간제로 모두 바뀌면서 인력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인력의 구성과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면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2년제 기간제 계약직으로 변화가 되면서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력이 831명으로 56.5%였고, 그 중에서 간호사가 90%를 착용했어요. 9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허브화와 찻동으로 인해서 점진적 3,500명으로 점진적 간호사를 채용하겠다고 계획은 했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자는 법이 신설되어 있지만, 지금 2019년도 그 인력을 확인해 보면은 공무원은 448명이고 시간선택 임기제 310명에 비공무원 1640명으로 비정규직이 81.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AI, IoT 사업의 비정규직 인력을 더 확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력에 대한 파악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 12월로 최종적으로 인력 파악이 된 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 448명이고 시간선택 임기제 310명에 비공무원이 164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방문간호사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냐면요. 간호직 공무원은 주로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나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무기직 계약직은 찻동 간호사로서 서울시의 찻동 간호사로서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통합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는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AI, IoT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방 임기제는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간제는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직종은 간호사가 86%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리치료사, 영양사, 기타 인력이 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2019년 기준으로 18.7%, 비정규직이 81.3%로 비정규직이 굉장히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인력은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했고 열악한 근무 조건과 방문간호사의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저조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직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건강관리 사업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대상자를 한번 방문을 해서 그 대상자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는 제가 경험상으로 최소 2년에서 5년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2년마다 비정규직이라서 새로 채용이 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고요. 근무 조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동일 가치의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직종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지만 처우는 굉장히 다른 편이어서 서로 간에 위기감이 있고 유화감이 있고 소통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족도 저하라든가 대상자의 신뢰감이 떨어진다거나 숙련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2019년도에 18년도와 19년도를 통해서 방문간호 인력의 불평등을 해소하자라는 목적으로 방문건강관리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2019년도에 전담 공무원을 신설하자는 조항이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직도 보건소에서 무기직이 68.4%, 시간선택 임기제가 12.6%로 비정규직이 81%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간호사의 처우 및 업무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최은희 교수님께서 그 발제 내용에서 제가 들었고 저도 준비한 내용에서 보면은 그 보건소 인력 중에 간호직이 차지하는 인력이 50% 정도 되고 또 그다음에 그 중에서 간호직 중에서 그다음에 간호직 중에서 비정규직이 또 그 정도 되고 50% 이상 되고 그 비정규직 간호사들 중에서도 방문 인력이 다수를 차지한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인력의 불평등을 보면 동일 사업 내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데 너무 다양한 직군이 지금 현재 포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시간선택 임기제,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이렇게 다양한 이게 있다는 것은 서로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요. 다양한 직군 간의 동질감이 형성이 어렵습니다.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고 전산 및 자료의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역할 구분이 굉장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소속감이나 동기가 결여되고 비정규직이나 차등 고용 계약으로 인해서 서로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느냐면은 발제를 해주신 소장님 말씀에도 있듯이 저희도 2년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업무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병행해서 수행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좀 떨어지면 직접 방문하고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비대면 방문하고 그리고 줌을 이용한 운동 관리도 해드리는 등 다양하게 콘텐츠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지속해 오면서 사무실에서 비상근무를 한다거나 전화를 받거나 확진자 이송 생활치료센터 근무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업무가 오늘도 부여됐는데요. 지금 계속 저도 끝나면 사무실을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새로운 업무가 부여됐습니다. 지금 병상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재택 치료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재택 치료자가 증상을 관찰하고 건강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병상을 배정받는 기간이 여러 날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건강 모니터링을 하는 업무를 간호사한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간호사한테 주어지다 보니까 간호사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방문 건강 관리 인력한테 그 업무가 배정이 됐어요. 오늘 또 추가로.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그분들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업무 수당 및 의료 업무 수당 지원 등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위험수당이 몇 년간 고정된 거, 의료 업무 수당이 그다음에 상향이 없이 지속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 하지만 비정규직은 그것보다 좀 더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해서 방문건강관리협회에서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봤냐 하면은요. 일단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
다 힘듭니다. 하지만 정규직 공무원이 많이 배치가 된다면 지금 현재의 문제는 해결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보건법이 지금 현재 25년간 이 규정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간호사, 의사, 치과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인구수별로 이 지역보건법에 있는 시행규칙 4조 전문인력 배치 요것이 법을 개조하면 어떨까 하는 저희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로 보건소의 비정규직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동일 업무에서의 차별을 금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급은 다르지만 업무가 동일한 업무에 투입됐을 때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저희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이 안 되고 있고 계속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그 무기계약직이 퇴직을 한 공석에는 전담 공무원이 꼭 채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는 안 썼는데요. 현장에서 있으면서 우리는 여긴 간호사들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급이신 분들이 간호조무사이신 분들이나 행정가, 보건행정 쪽인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은 현재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간호사들이 모두 파견직으로나 아니면은 검체하는 부분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간호 인력이 잘 채용이 안 돼요. 기간제로 뽑을 때도.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다를 게 뭐가 있어. 간호조무사로 채용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부에서도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